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지선 교수는 끝까지 책임진다. 뭐 그런 주제로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지선과 인연을 맺은 이상, 저하고 이제 알게 된 이상 그 공립교사가 되는 문제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 끝까지, 그쵸. 1차는 물론 2차까지, 끝까지 제가, 책임지는 그런 각오로 학원가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수 생활, 유아교육과 대학교수 생활을 15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아교육과는 보통 교수가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엄청 빨리 됐어요. 그래서 15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학과장 그 중에 이제 6년 정도 했는데, 유아교육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학과장 도장이 없이는 이제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대학도 다 국문 작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대학 평가도 받고, 유아교육과 평가도 받고, 그 다 이제 규칙 이런 것들을 다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법령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2급 정교사 자격증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 관련, 유아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크게 이제 2급 정교사 자격증 받는 거랑 보육교사 자격증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진짜 제가 학생들 끝까지 자격증 다 줬어요. 물론 이제 그 자격증을 막 이렇게 안 되는 학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거 다 감사받습니다. 감사받아가지고 이게 뭐 안 되는데 자격증 줬다 이러면 학과 문 닫아야 돼요. 유아교육과 평가할 때 교육부 감사 다 받습니다. 유아교육과 평가는 이제 교육부 주관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그거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제 수주를 줘요. 그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학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뭐 학과 A등급, B등급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자격증 줄 때 제대로 줬는지 그거 감사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학생들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 다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유아교육과 평가 뭐 이런 거 대비도 했지만은 제가 2급 정교사 자격증 정말 악착까지 줬어요. 선생님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최근에 졸업하신 선생님들, 이게 입학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교육부 기준이 있는데, 최근에 졸업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직 평균 80점. 그 다음에 전공, 유아교육 전공 평균 75점. 요게 돼야지 일단, 자격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학교 현장 실습, 교육봉사활동, 학교 현장 실습 보통 4주. 그 다음에 교육봉사활동은 2번에 나눠서 받죠. 그렇죠? 2번에 나눠서 교육봉사활동 하는데 교육봉사활동도 이렇게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교육부에서 요런 기관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틀리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자격증. 그래서 제가 학과장 할 때는요, 1학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학기 말 가까이 될 때쯤이면 한 가을 학기 정도 됐을 때는요, 제가 학생들 돌아다니면서, 그죠? 반대표들하고 같이 학생들 평균 다 냈어요. 교직 따로, 성적표 떼오라고 해가지고, 교직 따로, 전공 따로 평균 내는 제가 다 알려줘가지고 평균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애들이 보통 들어오면 교직 중요한지 몰라요. 막 난립니다. 그쵸? 제가 정말 가만 안 뒀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너 교직 이렇게 하면 자격증 못 받는다. 1학년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대학생이니까 이제 그 제가 또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제 그래도 제가 좀 심하게 했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좀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점수를 제가 보조 한 명 한 명 다 봐가지고 점수가 좀 낮으면은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아교사 자격증 못 받을 수 있어요. 유아교사 자격증 받으려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 못 받으면은 그 어떻게 할 거야? 막 얘기하면 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심하다 싶으면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상의해 갖고 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매 학년마다 그걸 했어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가 제 점수가 다 만들어지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리 대상자들이 있어요. 점수가 이렇게 간당간당한 애들 있잖아요. 관리 대상자들은 제가 진짜 이제 그 숙제도 시키고, 그쵸.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문제도 제가 미리 연습시키고 숙제를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렇게 집어서 이거 요약해와 정리해와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강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강사 위촉하는 것들도 전부 학과장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겸임 정하는 거 이런 거 다 학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겸임 선생님들 뭐 사실 뭐 선물 사들고 찾아오고 그러시는데 선물은 제가 안 받았지만은 겸임 선생님들하고도 반드시 한 학기에 한 번은 제가 꼭 식사했어요.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아이들 특성 다 알려줬어요. 누구는
얘는 선생님 과목 점수 관리해야 교직하고 뭐 이런 거 전공 과목 때문에 자격증 받는 애다. 얘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도 했어요. 특별히 관리해달라는 말은 점수 잘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안 하나 보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안 잘 쓰고 자격증 받는 거죠. 제가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그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보육교사 이제 어린이집 실습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잖아요. 자격증을. 근데 그거요. 11월 되잖아요. 11월쯤 해갖고 이제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이제 막 만들고 해서 이제 최종 2학기 성적이 나와야 이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이제 애들 다 방학하고 없을 때 그 서류를 학과장은 조교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직접 가지고 반대표들을 데리고요. 보육진흥원에 직접 갔어요. 보육진흥원이 어디 있냐면 쑥대 근처 청파동에 있어요. 제가 서류를 직접 증빙 서류까지 해서 다 싸가지고 내가 안고 갔어요. 직접. 왜냐하면은 그거를 뭐 택배로 보내거나 등기 속달로 보내도요. 그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생겨요. 아니면은 한정없이 늦게 도착해요. 이게 나중에 막 뒷순위로 밀리는데 아이들은 빨리 취업되는 애들은 겨울방학 때 그냥 어린이집 지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들 어떻게 해요? 교사 그 자격 번호라도 나와야 자격증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 졸업식 할 때 주잖아요. 졸업식 하고 뭐 이래야 주는데 졸업식 이후에 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자격 번호가 있으면 이제 얘가 교사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 늦게 나와버리면요. 이 어린이집도 완전 난감해요. 왜냐하면 교사 밑으로 아이들이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금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사가 없는 상태로 공중에 붕 떠버리면 자격증 없이 붕 떠버리면 얘 취업한 거 취소됩니다. 그래서 뭐 그 어린이집도 제가 좋은데 직장 어린이집 뭐 대기업에서 하는 직장 어린이집 뭐 그다음에 뭐 그 국공립 그쵸 시립 구립 어린이집 이런 데 이제 좋은데 많이 보냈는데 아니 그 페이도 많이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그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이제 취업도 캔슬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그죠 자격증 못 받으면 안 돼서 제가 막 안고 갔다니까요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 실습이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4주였는데 이제 나중에 6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3학년 되면 실습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유치원 4주 가야죠. 어린이집 6주 해야죠. 그 뭐 어떤 애들은 하나 유치원 가서 간 김에 그냥 이거 여기서 2주 더 하고 유치원 실습 어린이 실습 그냥 한 번에 끝낼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이제 유치원 중에서 이 어린이집 실습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유치원도 있고 인정을 못 받는 유치원도 있어요. 이걸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는데 그게 유치원에서 확인 서류가 와야 됩니다. 그거 다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유치원에서 잘 안 해줘요. 그런 거를. 제가 진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거 확인 다 해가지고 제가 실습을 학책같이 시켜가지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다 줬어요. 정말. 심지어는 출석 뭐 안 하거나 지각하거나 뭐 이러는 횟수가 좀 잦아져 버리면은 제가 진짜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애들 깨워서 데리고 오고요. 알바하는 데 있죠. 알바하는 데 제가 쫓아가서 만나고 막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해서 자격증 다 줬거든요. 요새도 전화 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그만둔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신입생들이 요번에 졸업했거든요. 걔들 아직까지도 저한테 올해에도 막 전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 그만두면서 뭘 만들어 놓고 나왔냐 하면은 유아교육까지만 특수 유아교사 자격증 받는 그런 시스템까지 제가 만들어 놓고 이제 나왔어요. 특수유아교사 자격증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특수유아교사 자격증을 만들려면은 과목 개설을 할 때 교과목 번호하고 교과목 명칭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게 보육교사 과목명,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교사 되는 때 필요한 과목명, 그 다음에 특수유아교사 될 때 필요한 과목명, 이게 조금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과목 개설을 해야 됩니다. 과목 개설한 거는 과목 번호하고 과목 명칭 이런 것들은요. 이게 나중에 소급해서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육부에 다 정보 공시가 다 돼요. 그래서 3월 1일자로 정보 공시가 싹 되고 이렇게 학기별로 정보 공시가 다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절대 못 고칩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그다음에 특수유아교사 자격증 요거 이제 세 개를 다 받을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아마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된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이제 뭐 그 문제는 뭐 제 문제가 일단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 관련해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전화가 많이 와요.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아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특수유아교사 자격증 이거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학년쯤 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임용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임용 합격생들도 많이 배출하고 이랬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거는 1차, 유아임용 1차, 2차 이거 합격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끝까지 선생님들 정말 그죠 붙잡고 합격시키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 강의 보셨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쫙 강의 풀로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원 제가 제일 빨리 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퇴근해요. 언제든지 오셔도 저 만날 수 있어요, 학원에. 그거는 오랜 습관이에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선생님들 제 손 붙잡고 오실 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들 이제 그 4월부터 6월 사이에 또 2차하고 1차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곧 개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정서적 지지, 공부 방법 어드바이스. 이거 줌에서 학습 공동체 저는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줌에서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선생님들 만나서 제가 줌에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상담합니다. 저 원래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근데 학교 때 제가 대학교 교수일 때하고 조금 다른 게 더 절박해요.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합격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입니다. 저를 만난 이상 선생님들은 꼭 합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토요일도 학원 나와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좀 제가 그래도 조금 비워놨는데 토요일도 특강할 때 많아요. 이제 2차 특강은 토요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교재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고 또 상담하고 뭐 그런 날이에요. 토요일도 근데 이제 강의가 있을 때가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풀로 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에 아침에 와서 불 켜고 밤에 갈 때 불 제가 끄는 사람이에요. 자, 언제 와도 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1차, 2차 제가 잘 가르쳐드리고 변화된 시험 추세 이거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교수 출신이니까 출제위원급 출신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 친구들도 출제위원급 교수들이니까 그쵸? 제가 선생님들한테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위원급의 문제를 무한히 공급해드리는 거 그거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2차 미리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그거 일반인들은 못해요. 일반인들은 못하는데 저처럼 경력 많은 교수 출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손 붙잡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성 교수는 끝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교사관, 교직관, 교육자는 그래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교육자는 자기가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젊은 날에 정말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그거 공부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전보다도 저는 저와 만나시는 선생님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지성과 만난 모든 선생님들, 이지성과 함께 끝까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선생님들 손 붙잡고 절대 중간에 놓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놓지 않는 한 저는 선생님들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생님들 손 붙잡고 목표를 이루실 때까지 합격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